여러분 안녕하세요, 흑곰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옵션을 보기 전에 아이오닉5의 특징으로 꼽혔던 점 중에 기본 적용이 아니라 옵션 사항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오닉5는 1열 시트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현대에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던 내용이죠. 단순히 등받이만 눕혀지는 게 아니고 시트 위치 조정이 되면서 시트 하부까지 올라오고 허벅지도 받쳐줍니다. 이 기능은 익스클루시브는 컴포트 1 또는 컴포트 2를 선택해야 되고 프레스티지만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오닉5는 뒷좌석도 슬라이딩이 되는데 레그룸을 최대 135mm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슬라이딩 자체는 모든 트림에서 가능하지만 전동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컴포트 플러스라는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반사경 대신 카메라를 이용한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거 역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아이오닉5는 비전 루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비전 루프 또한 프레스티지에서 선택이 가능한 옵션 품목입니다. 아이오닉5는 V2L, 즉 차량의 전력으로 외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콘센트가 총 2개가 있는데 외부의 V2L은 기본 적용이지만 2열 시트 하부에 있는 실내 V2L은 커스터마이징 품목입니다. 이제는 옵션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분류를 또 나누고 있죠. 사전 예약을 하면 500명을 추첨해서 이 실내 V2L을 무상으로 장착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전 예약자가 23,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당첨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오닉5의 기본 사용과 전체적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클루시브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EGMP 플랫폼을 굳이 넣어놨어요. 이게 최초 적용 차량이고 표현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굳이 가격도 제대로 안 나온 옵션표에 이걸 넣었어야 됐을까요? 뭐 카이엔 옵션표에 카이엔, MLB 플랫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히트펌프와 실외 V2L은 기본 적용이라는 거예요. 히트펌프는 이제 거의 필수가 됐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줬다는 건 좀 칭찬할 만하네요. 에코프렌들리 라인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은 기존 현대 차량에 들어가던 HDA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웬만한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뭐 이런 옵션들이 따로 빠져 있어요. 이거는 프레스티지에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관을 보면 19인치 휠이 기본 적용인데요. 휠하우스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큰 휠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이긴 한데 MFR LED라고 불빛을 반사시키는 방식입니다. LED 조명이 직접 빛을 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밝기나 조사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건 거의 다 이제 LED인데 방향 지시 등은 전구예요. 이게 좀 아쉽죠. 그리고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기본인데 이게 뭐냐면 핸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모델 3가 사실 문 여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보통 문손잡이에 손을 얹어서 당기는데 모델 3는 손을 반대로 해서 엄지로 밀고 당겨야 되죠. 손 자체도 어색해지는데 모델 3를 잘 모르는 사람은 태울 때 손잡이 안 나온다고 손잡이 꺼내달라거나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는 이 손잡이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척 편할 것 같네요. 내장을 보면 12.3인치 클러스터, 스티어링 휠 열선,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옵션으로 넣고 안전사양과 LED 방향 지시 등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시트를 보면 앞좌석 열선과 통풍은 기본이네요. 개인적으로 통풍 시트가 참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본이차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국산차들이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열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시트도 기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의는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이랑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좀 특이한 게 회생제동 컨트롤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이 뭔 개소리야! 변속할 기어가 없으니까 회생제동 조절로 바꾼 건 알겠는데 그게 굳이 필요할까요? 운전하면서 회생제동을 다이나믹하게 바꿀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멀미나지 않을까요? 아이오닉5에 기본 적용되는 옵션, 즉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옵션인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1, 2, 프레스티지 초이스, 플래티넘과 프레스티지의 기본 사양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러기지 네트, 러기지 스크린, 20인치 휠을 적용하면 프레스티지 트림이 됩니다. 컨비니언스는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ECM 룸미러, 레인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하이패스랑 레인 센서를 생각하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현대 스마트 센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주행 보조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HDA2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컴포트 1, 2가 있는데 컴포트 1은 운전석 시트만 관련된 옵션이고 컴포트 2는 전자석과 관련된 옵션입니다. 특히 2열 전동 슬라이딩과 2열 열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옵션이 필요하신 분은 컴포트 2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는 헤드램프가 LED 프로젝션 직접 조사 방식으로 바뀌고 방향 지시등도 LED로 바뀝니다.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는데 후측방 모니터는 차선 병행할 때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플래티넘은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친환경 소재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앰비언트랑 보스 스피커가 튀어나오죠. 전 사실 이 중에서 필요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앰비언트 하나 정도인데 가격대가 많이 낮은 옵션이 아니라면 앰비언트 때문에 나머지를 다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한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이었고요.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1, 2, 프레스티지 초이스, 플래티넘 중에서 원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 가격의 합이 5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냥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공통 옵션으로 빌트인 캠과 전륜 모터가 있는데요.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를 대용해서 카메라를 직접 달고 나오는 건데 소나타 DM8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음성 녹음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블랙박스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요. 아이오닉5는 후륜 모델이 기본이라서 70kW의 전륜 모터가 옵션인데요. 후륜 모델은 제로백이 7.4초 정도고 사륜 모델은 5.2초라고 하네요. 전기차는 가속 성능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이오닉5의 후륜은 전기차 치고는 조금 애매한 가속 성능이죠. 대신 후륜 모델은 사륜 모델에 비해서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면 조금 더 먼 주행거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전용 옵션으로는 2열 관련 옵션인 컴포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등이 들어간 파킹 어시스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솔라루프와 비전 루프가 있습니다. 아이오닉5 솔라루프의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형식이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약 200W시의 전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정도 햇빛을 본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6kW시, 1년이면 584kW시를 만들어냅니다. 완속 공용 충전기가 1kW시당 250원의 요금이니까 1년에는 14만 6천원이 절약되는 거고요. 소나타 솔라루프가 128만원 정도 하는데 아이오닉5의 솔라루프도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면 9년 가까이 타야 옵션 가격이랑 세이브되는 전기요금이랑 비슷해집니다. 즉 10년 이상을 타야지 한 1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요. 결국 가성비가 좋은 옵션은 아니죠. 다만 전기차도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연 방전되는 게 있는데 솔라루프가 있으면 이 점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오닉5의 기본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갈색으로 칠해진 익스클루시브용 옵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러기지 네트, 러기지 스크린, 20인치 휠을 더한 게 프레스티지 트림이 되는 거고,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공통 옵션으로 빌트인 캠, 전륜 모터 두 가지와 연두색으로 칠해진 프레스티지 전용 옵션인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비전 루프, 솔라 루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겁니다. 트림도 있고 공통 옵션, 전용 옵션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풀 옵션으로 간다면 한 6천만원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다면 최종 가격은 5천만원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가장 저렴하게 간다면 기본 모델인 익스클루시브 모델 5,200만원에 보조금 1,200만원에서 4천만원 초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땐 모델 3보단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비싸고 모델 Y보다는 확실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국산차를 구매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비가 편하다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블루엔진은 오토큐 정말 많이 있고 국산차들은 웬만하면 예약 없이 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차량들, 전기차나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은 외판이나 단순한 정비가 아니면 일반 정비소가 아니라 사업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 기준으로는 일반 블루엔진가 아니고 현대자동차 사업소가 되겠죠. 이 사업소가 서울 기준으로 3군데, 전국으로 따지면 30곳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테슬라보다 많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국산차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이오닉5의 옵션 가격과 보조금 그리고 주행거리 인증이 모두 끝나지 않아서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이 23,000명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아이오닉5가 인기 있다는 걸 텐데요.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차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이오닉5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온 대로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